어떻게 돼요? 포화성 미분의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가 되겠죠. 그래서 구해보면 시그마 y, 이게 y예요, y. y를 구하면 그게 얼마가 나오냐면 5kg per cm 제곱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 넣으면 이제 우리 PZ 구할 수 있죠. PZ는 어떻게 돼요? 응력에다가 단면적이죠. 그래서 응력은 아까 얼마냐 5고요. 단면적은 어떻게 돼요? 40, 50 이렇게 되죠. 예. 40 곱하기 50. 그래서 얼마냐면 10톤 나와요. 자, 전단 응력과 전단 변형을 볼게요. 우리 이제 수직 응력과 수직 변형을 봤는데요. 그 수직 응력과 수직 변형률은 뭐야? 단면과, 그죠? 여기 이제 단면이 이렇게 있다고 보자고요. 이렇게.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럼 단면과 어떻게 해요? 수직, 이필로는 X방향으로, 이게 X방향에 따르면 어떻게 돼요? 수직 방향으로 생기는 변형률. 그 다음에 우리 수직 방향으로 생기는 거. 그죠? 뭐 단면하고요. 근데 요번에는 뭐를 할 거냐면 전단이에요. 전단은 어떻게 되냐면요. 단면하고 나란하게 돼요. 그 나란하게 생기는 변형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단면 이쪽에다 이렇게 한번 그려볼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이제 고정이 됐다고 한번 보자고요. 고정이 됐다고. 고정이 됐다고 보면 여기 전단응력은 이제 타우라고 써요. 타우. 그 다음에 변형률은 감마라고 써요. 감마. 예. 그리고 우리 여기 수직 응력, 수직에 대해서 수직 응력은 시그마, 수직 변형이 일어났어요. 전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전단에 대해서는 전단 응력, 타우, 그 다음에 전단 변형력, 감마 이렇게 표시돼요. 그래서 요 그림이 요거예요. 요거. 그죠? 밑에가 고정이 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이렇게. 그죠?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힘이 여기서 작용하니까 반대응력으로 이렇게 작용할 거고요. 그죠? 근데 여기를 고정으로 그냥 보자고요. 고정으로 반대응력이 작용하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힘이 이렇게 작용하면 이 물체는 어떻게 변형이 될까요? 이렇게 변형이 되겠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변형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원래 이게 지금 응력 요소는요 정사각형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정사각형. 이름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응력 요소라고 부르셔도 돼요. 요소. 예. 그래서 응력 요소인데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바뀌면요. 우리 정사각형인데 원래 길이가 L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변화된 길이는 어떻게 돼요? 델타 L이라고 있죠. 그죠? 이 델타 L이니까 원래 길이분의 원래 길이가 뭐냐면 L, L분의 델타 L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거는 뭐하고 같냐면요. 여기서 보면 이 삼각형의 각이 감마일 때, 그죠? 그러니까 뭐야? 탄젠트 감마하고 같아요. 그죠? 근데 이 탄젠트 감마 값은요 워낙 작아요. 이 값 자체가. 그죠? 그래서 그냥 라디안으로 쓰면 감마는 L분의 델타 L. 그래서 우리 전단 변형률은 어떻게 된다고요? L분의 델타 L.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전단 변형률은 변화된 길이를 원래 값으로 나눈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변형률 되는 거. 왜 원래 길이? 원래 길이는 뭐야? 여기에 분자들이 있는 거죠. 그죠? 원래. 그 다음에 변화된 거는 이 델타 L인데 그걸 누가 나눠갖는 거예요? 분자 하나하나가 다 나눠갖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전단 변형률이 뭐예요? 단면하고 평행한 상태로 힘이 작용하는데 그 힘에 저항하는 그 물체를 구성하고 있는 분자들의 하나의 변화된 변이값이에요. 변이값. 그죠? 그래서 그걸 구하려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우리 총 분자의 개수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변화된 그 길이가 되겠죠. 그거는 뭐예요? 원래 분자들이 나눠 갖는 거죠. 나눠 가지면 분자 하나의 변형량이 나오겠죠. 그 변이량, 그게 이제 뭐냐? 전단 변형이 돼요. 그래서 L분의 델타 L. 그리고 이거는 기하학적으로 보면 어디죠? 탄젠트 감마고요. 이게 감마의 탄젠트 감마 값이 워낙 작으니까 우리가 그냥 라디안으로 표시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전단 응력은 어떻게 한다고요? 변형률 곱하기 전단 탄성계수. 우리 수직 응력은 어떻게 된다고요? 수직 변형률에다가 탄성계수, 동탄성계수. 그 종방향이라는 얘기 있어요. 종. 그 다음에 전단 탄성계수가 썼고요. 종방향이라는 거 우리가 이게 종방향이죠. 그죠? 부재 기대 방향. 그래서 중탄성계수인데 그래서 그냥 종탄성계수로 가는 탄성계수, 탄성계수가 수직 응력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탄성 범위 내에서 전단력을 받는 물체의 후크의 법칙은 어떻게 돼요? A분의 F, 타우는 G, 감마. 예, 이거 똑같아요. 그죠? 수직력하고. 우리 수직력을 또 어떻게 했어요? A분의 F, 시그마, 2, 입실론. 이렇게 됐던 거죠? 그죠? 똑같죠? 예. 자, 예제 좀 볼게요. 단면이 4 곱하기 4의 부재에, 그러니까 4cm, 가로 4cm, 세로 4cm. 그럼 단면적 되는 거죠. 그리고 곱하기도 이렇게, 면적 표시할 때 이렇게 써요. 그래서 4cm 곱하기 4cm의 부재에 5톤의 전단력이 작용시켜 0.001 라디안의 전단 변형을 발생했다. 이때의 전단 탄성 계수. 그래서 우리 전단 탄성 계수를 구해라. 그러면 뭘 생각해야 돼요? 후크의 법칙. 그죠? 그래서 A분의 후크의 법칙 써보면 A분의, 우리 이제 F 대신에 V라고 쓸게요. 전단력 보통 V라고 많이 쓰니까요. V는 타우, G, 감마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전단 탄성계수 G를 구해라 그랬으니까 G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G는 감마분의 타우 이렇게 쓰면 되죠. 근데 타우 전단 응력을 구하려니까 전단 응력은 어디서 구하면 돼? A분의 V에서 구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A분의 V니까 이거 어떻게 돼요? 감마 A V 이렇게 되겠죠. V는 얼마예요? V는 여기서 5톤 그죠? 그리고 요거는 5,000kg으로 넣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단면적 A는요. A는 4 곱하기 4니까 4, 4, 16cm의 제곱이 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전단 변형의 감마는 차원이 없어요. 그죠? 0.001 라디안이고요. 그래서 우리 G는 어떻게 돼요? G는 감마 0.001 곱하기 단면적 16, 그 다음에 5,000kg. 그죠? 그래서 요거 놓고 계산하면 얼마가 되냐면 31만 2,500kg per cm 제곱 나와요. 자, 단면이 2.5cm 곱하기 4cm 부재에 전단력을 발생하여 0.001 라디안 변형 감마큼 나왔고요. 전단 탄성계수 G가 80만 kg per cm에서 가해진 전단력 V를 구해라.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 후크의 법칙 써보자고요. A분의 V, 그죠? 타워는 G, 감마, 그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G값 있고, 여기 감마값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단면적값 나왔고, 그러니까 V 구할 수 있죠. 그죠? V를 구하라는 얘기겠죠. 그죠? 네, 그래서 V를 한번 구해볼까요? V는 어떻게 돼요? A, G, 감마. 그죠? 그래서 A 값은 어떻게 돼요? 2.5 곱하기 4. 그 다음에 G값은 80만 kg. 그죠? 그 다음에 감마는요, 0.001. 그죠? 요거 하니까 얼마 나오냐면, 800kg per cm 제곱 나온대요. 네. 자, 예제 3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받침대 위에 블록이 놓여있다. 이 블록 중심에 F가 힘이 20kg 뉴턴이 작용할 때 블록에서 생기는 평균 전단 응력은 이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그죠? 그래서 평균 전단 응력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응력을 구해라. 그러면 우리가 응력에는 방향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단면하고 수직을 이룰 때는 수직 응력 시그마로 표시하고요. 그죠? 전단 응력은 뭐라 그랬어요? 전단은 단면하고 평행하다 그랬죠? 평행. 그죠? 그럼 힘 F가 작용하고 있어요. 단면적을 여기로 취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기를 취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수직 응력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단면은 뭐야? 수직 응력을 구하라. 그럴 때는 시그마는 A가 어떻게 돼요? 200 곱하기 그 다음에 이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300 되는 거죠? 300분의 F 이렇게 해서 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구하려는 건 문제에서 뭐 구하래요? 전단이죠. 전단은요 어디가 되냐면 이거는 좀 지울게요. 전단은 어떻게 되냐면 이 힘하고 나란해야 돼요. 나란해야 되는 얘기는 이렇게 되겠죠. 전단은 이렇게 작용하는 방향. 그죠? 그게 어디예요? 부러지면. 여기가 부러지면 그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죠? 여기에 뭐가 생겨요? 이런 전달능력들이 생기겠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 남는 면하고 나란한 면이 되는 거죠? 그죠? 이 면하고 나란하잖아요. 이 면하고. 이게 우리 전단 때문에 파괴돼서 나타나는 면이죠. 그죠? 그러니까 전단에 저항하는 단면 면적은 몇 개 나와요? 여기 면적 하나, 여기 면적 하나, 두 개가 나오죠? 이 면적을 구해보면 어떻게 돼요? 높이가 5cm, 그죠? 5 곱하기 길이가 200, 그죠? 그게 두 개 있죠? 두 개. 그 단면적은 얼마가 되냐면 4, 5, 20, 그죠? 그러면 2000 되겠죠? 2000 미리미리 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전달능력 V는 어떻게 돼요? A분의 V니까 A분의 V. 그래서 거기 2000 분의 V가 얼마예요? 20kN 곱하기 1000. 그럼 뉴턴도 바뀌겠죠. 그죠? 요거, 그게 얼마예요? 여기 이제 단위환산에 대해서 조금 얘기할게요. 여기 이제 20 곱하기 1000 한 거는 요거는 이제 뭐예요? 킬로 뉴턴이니까 킬로를 안 쓴 거예요. 킬로를 안 쓰면 1000으로 나타낸 거고요. 그럼 뉴턴 되겠죠? 그래서 2만 뉴턴을 얘기하는 거예요. 2만 뉴턴. 그 다음에 2 곱하기 5 곱하기 10은 뭐냐면 미리미리 제곱이에요. 이건 단면적이 미리미리였기 때문에.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10뉴턴 미리미리 제곱이 되죠? 미리미리 제곱이 되는데, 우리 요거를 이제 메가파스칼로 한번 바꿔볼게요. 우리 답은 요거예요. 여기 뉴턴 퍼 미리미리 제곱으로 나타내라고 그랬으니까요. 근데 우리 파스칼은 어떻게 되죠? 파스칼 얘는 뉴턴 퍼 메가 제곱이 되죠. 그거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럼 여기 미리미리 제곱인데요. 미리미리면 1000ml면 얼마가 돼요? 1m가 되겠죠? 그럼 미리미리, 1ml, 1000으로 나누면 1ml 되죠? 그럼 이건 어떻게 돼요? 1000분의 1m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미리미리 없을 거니까요. 10ml 제곱, 그 다음에 뉴턴,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메가로 바꿔야 돼요. 메가로 바꾸니까요. 여기서 이제 바꾸면 되죠. 바꾸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1ml는 어떻게 돼요? 1000분의 1m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일단 여기 미리미리는 없어야 되니까요. 미리미리 제곱 없어요. 그럼 이렇게 약분이 되죠. 그렇지만 이게 더 들어갔으니까, 여기에 더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거만큼 우리도 바꿀 단위가 들어가면 되죠. 얘가. 이렇게 제곱으로. 그죠? 예. 그럼 요거는 약분이 되고 어떻게 돼요? 우리 10, 그 다음에 여기 뉴턴 남고요. 그 다음에 1000의 제곱은 우리 분자로 올라가면 되죠. 1000의 제곱해서 올라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돼요? 미리 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숫자는 숫자끼리 모으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 곱하기 1000의 제곱. 그죠? 그 다음에 2리터 제곱 뉴턴. 그죠? 그럼 요건 어떻게 돼요? 파스칼이라고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000의 제곱은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죠? 킬로 메가.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 메가파스칼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네. 평균 전달 능력의 문제 한번 볼게요. 1번 20cm, 그 다음에 단면이 20 곱하기 20cm, 길이가 20이고요. 그러니까 정 6m가 되겠네요. 그게 100톤의 전단력을 가했을 때 전단 변형량은 얼마냐 그랬어요. 그 전단 변형량이 얼마냐? 전단 편성량이 80이라고 돼, 8만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우리 A분의 V는 타우, G, 감마죠. 근데 이제 여기 타우가 가해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전단 변형 양을 구하라고 했어요. 양. 그죠? 그러니까 먼저 뭘 구해야 되냐면요. 감마값을 구하기 전에 전단 응력을 구해야겠죠. 전단 응력을 구하려니까 뭐예요? 단면적과 우리 여기 이제 변형에서는 못 구하죠. 변형 양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힘에서 구해야겠죠. 그죠? A분의 V. 그죠? V가 얼마예요? 100톤. 그죠? 단면적은 20 곱하기 20. 그죠? 예. 그래서 20 곱하기 20, 그 다음에 100톤. 이렇게 해주면 뭐가 나와요? 타우값 나오죠. 그죠? 예. 그래서 타우값 나오니까, 타우값은
20 곱하기 20, 그 다음에 100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또 뭐가 있어요? 요거를 갖다 이제 뭐라고 넣으면 돼요? G, 감마라고 넣으면 되죠? 그러면 우리 20 곱하기 20, 그 다음에 100, G, 감마.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감마를 구할 거니까 어떻게 돼요? 10 곱하기 20, 그 다음에 G, 8만분의 100.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죠? 근데 100인데, 여기 톤이니까 킬로그램 바꾸면 여기 1000. 그죠?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면, 우리 3.125 곱하기 10의 3승이에요. 근데, 전단 변형일이 아니고 변형량을 구하라 그랬죠? 요건 전단 변형일이고요. 그죠? 그럼 변형량을 구하려면 원래 길이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델타 L은 우리 감마는 이렇게 되는 거 있죠. 감마는 원래 길이분의 변화된 길이. 그래서 변화된 길이를 구한 거니까 감마 L 이렇게 되겠죠. 감마값 아까 구한 게 3.1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고요. 원래 길이가 얼마예요? 20이죠, 20. 그래서 이렇게 넣으면 얼마가 나오냐면 0.065cm 나온대요. 네. 자, 2번. 다음 그림 A와 같은 직육면체 윗면에 전단력 540kg이 작용하여 그림 B와 같이 상면이 옆으로 0.6cm 만큼 변형이 발생되었다. 이 재료의 전단 탄성 계수는 여기요. 이 문제도요. 이거 얼마있냐면 540kN이고요. 그 다음에 0.6 mm. 그 다음에 여기도 아마 150mm 이렇게 바뀌었을 거예요. 150mm, 그 다음에 120mm, 40mm 이렇게 해갖고요. 똑같이 나왔어요. 저기 이게 60mm, 그죠? 요게 150mm 이렇게 해갖고 CGS 단위도 아니죠. CGS 단위도 우리 공학 단위로 바꿔갖고 그냥 문제네요. 그러니까 이거 뭐 별로 단위 문제도 안 되죠. 그죠? 길이의 단위를 뭐로 나타내냐면 뭐 센티나 미리로 나타내는 거고요. 그다음에 심의 단위도 킬로그램 대신에 킬로미터. 아니면 이거 54km니까 이렇게 됐을 거예요. 네. 그 1kg이 10N이니까요. 그거로 이제 바꿔서 이제 이렇게 문제를 내기도 하고 그냥 여기다 그냥 바로 뉴턴, 킬로미터라고 그냥 바꿔버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지금 책에 있는 그 단위들은 여러분들이 그 심의 단위하고 길이에 대한 거 그거만 그냥 바꿔놓으면은 우리가 뭐로 바뀌는 거예요? 공업 단위계로 바뀌는 거니까요.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 다음 그림 A의 직면면체 윗면에 540kg이 작용하여 그림 B와 같이 상면이 0.6cm만큼 변형이 발생했다. 전단 탄성 계수를 구해라. 지금 어떻게 돼요? 단면과 나란하게 힘이 작용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전단, 여기 이제 전단 탄성 계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전단 탄성 계수는 어떻게 돼요? A분의 V는 타우, G, 감마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요거는 어떤 단면적이 되는 거예요? 전단력이 작용하는 방향과 같은 부분에 이제 뭐가 돼요? 단면적이 되겠죠. 전단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어요. 그죠? 그럼 저항 단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거와 나란한 이 단면이 되는 거죠.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2단면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2단면? 그건 뭐가 돼요? 수직력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 A 값을 먼저 찾아보자고요. A 값은 15 곱하기 12가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전단력은 얼마가 되냐? 540kg 되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전단 변형률은 얼마라고 그러냐? 감마는 0.6cm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럼 뭘 구하라고 그랬죠? G를 구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후크의 법칙에서 AV는 G 감마가 되겠죠. G를 구하려니까 어떻게 돼요? A 감마 V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540이고요. 그 다음에 단면적은 어떻게 돼요? 15 곱하기 12. 그 다음에 감마는요? 감마는 이제 뭐가 되냐면 요거는 감마가 0.6이 아니고요. 원래 길이가 뭐가 돼요? 원래 길이가 4cm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감마를 구하면 감마는 4분의 변화된 길이, 이게 델타 L이 되죠. 이게 L이 되고요.
4분의 0.6 이렇게 넣으시면 되죠. 4분의 0.6 이렇게 넣으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20kg per cm 제곱이 나와요. 네. 자, 요것도 한번 보자고요. 이 문제는요, 여러분들 기호의 재료역학적인 연습 문제에 보면 있는 거예요. 그 각각의 10cm의 폭을 가진 세 개의 나무 토막이 그림과 같이 악역풀로 추측되어 있다. 450kg의 하중이 작용할 때 접착부에 생기는 평균 전달항력을, 접착이 어디가 됐냐면 여기가 됐어요. 그죠? 접착이 여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됐어요. 그죠? 그 다음에 폭이 얼마라 그러면 이쪽 폭도 얼마냐면 이 안쪽 폭 있죠. 그죠?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요. 이렇게 했는데 요 안쪽 폭이 요게 얼마라 그러냐면 10cm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전단에 저항하는 단면은 어떻게 돼요? 저항하는 단면은 여기 있고요. 요 안쪽에 여기 있겠죠. 두 명이 되겠죠. 그죠? 두 명이 됐고 지금 붙어있는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여기 빨간 데가 지금 뭐야? 여기가 부착이 되어 있는데요. 그죠? 근데 부착된 면하고 이 힘하고는 어떻게 돼요? 나란하죠? 지금 빨간 면하고. 그죠? 이 빨간 면이 이쪽에 하나 있고요. 그죠? 빨간 면이 이쪽에 하나 있어요. 그죠? 거기하고 어떻게 돼요? 얘는 나란하게 지금 작용하고 있죠. 그죠? 전단 저항 면적은 여기가 되는 거죠. 그죠? 두 개가 있고요. 그래서 그 단면적은 어떻게 돼요? 10 곱하기 10이 되는 거고, 두 면이니까 두 개를 이제 표시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전단 응력은 어떻게 돼요? A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그 다음에 두면 2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힘은 4,500 이렇게 되겠죠. 그죠? 두 개 떨어져 나가고요. 2분 안니까 어떻게 돼요? 22.5가 되겠죠. 예. 자, 전단 탄성계수의 관계 좀 볼게요. 이걸 앞에서 저 뒤에 한다고 말씀드렸던 건데, 이거 G는 어떻게 돼요? 2에 1 버슨 2분의 2, 요거 있죠? 그죠?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 이제 좀 한번 볼 거예요. 볼 건데, 이거 뭐, 이렇게 크게 어려울 건 없는데, 여기서 이제 요 그림, 그죠? 요 그림을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요거. 요거. 요거만 이해하면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울 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전단 탄성계수, 중탄성 계수의 관계인데요. 이거 순수 전단이라고 그러는데요. 다 이제 이축으로 이제 힘을 받고 있어요. 힘을 받고 있는데, 그 하나는 뭐가 되냐면 압축이고요. 하나는 이제 인장이에요. 인장. 크기는 같아요. 여기 보면 요거 지금 뭐야? 압축이 되겠죠? 그래서 한 축은 압축이고요. 한 축은 인장이에요. 인장. 근데 크기는 어떻게 해요? 두 개가 같아요. 같은 상태 요거를 이제 뭐라 그러냐면 순수 전단 상태라고 그래요. 전단. 그래서 요 순수 전단 상태를 갖고 있는 요 음영 조소의 이제 변형률을 구하는데요. 이게 어떤 변형률이냐면 바깥에 있는 거요. 수직응력만 작용할 때, 요 수직응력만 요 요소에서 요거만 작용할 때, 위축응력만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요 상태에서 X방향의 변형률 하고요. X방향의 변형률. 변형률을 구하고요. 변형률을 구하는데 이때 이제 X방향의 변형률은 뭐가 돼요? 이게 다 수직응력이죠. 그러니까 수직 변형률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렇게 위축 응력 상태에서 하나는 압축이고 하나가 인장인 상태에서 변형을 시키면 요 안에 똑같은 전단만 작용할 때 변형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그리는 게 요거예요. 이 두 개의 변형이 똑같아요. 근데 여기 좌표축을 잘 보셔야 돼요. 이 Y축, 여기가 X축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X'축, Y'축이라고 했어요. 요 X', Y'은 뭐냐면요. 요거. 전단이 생기고 있는 요거의 수직축들을 의미해요. 예. 그래서 두 개의 축을 지금 표시해놨고요. 여기 표시해놨고, 요것도 표시해놨고요. 그래서 우리 먼저 이 수직응력만 작용할 때 입질론 X방향이니까 이방향이 변형이 되는 거죠. 그건 어떻게 되죠? 2분의 시그마 마이너스 포화성 2분의 2분의 시그마 Y 이렇게 되죠. 그죠? X방향 변형률만 구하는 거니까요.
우리 요거 어떻게 구했던 거냐면, 위축 변형 그래서 구했죠.